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재늘입니다. 오늘 장보는 남자 시간에는 국제 유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죠. 근데 이 증권 시장을 포함해서 뭐 현물 시장과 또 외환 시장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국제 그 자금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고 이 국제 유가 급락이 드디어 40불 밑으로 내려서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까지 가서 곧 돌아설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고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시각도 있죠. 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드릴 건지 먼저 보도 내용 잠깐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에 대해서 뭐 최근 들어 각 뉴스거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39달러 아래로 떨어져서 6년 전, 그러니까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WTI를 중심으로 봤을 때 계속된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갖고 이 하락폭이 38달러대까지 유가를 끌어내려놨습니다. 사실 100달러가 훌쩍 넘어가는 이런 모습까지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던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조건들이 몇 개가 있기는 있죠. 왜 내리는지 조건들은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최근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중국 시장이, 사실은 중국 시장 자체에 대한 단초도 위엔화의 평가 절하 이 부분이 중국 시장 급락으로 이어지고, 이 중국 시장 급락은 글로벌 시장을 떨어뜨리면서 현물 시장까지도 흘러내리게 만든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 끝에 달려있는 그 내용처럼 유가 급락 자체가 어떠한 펀더멘탈적인 측면이나 또 현물 시장이 급락해야 되는 상황보다는 바로 중국의 문제거리에서 단초가 돼서 그러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급락할 상황으로 진행되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풍겨지고는 있는 모습인데요. 이 국제유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눈에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 급락하면서 요거 최근 한 달간입니다. 최근 한 달간 그 WTI 중심으로 봤을 때 그냥 마구 흘러내리는, 좀처럼 방향 잡기 쉽지 않을 정도로 급격하게 흘러내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하고 다음번에 보실 내용이 중국 위엔화입니다. 위엔화. 이거 상해지수, 위엔화 영향을 받은 상해지수. 그 상해지수에 흘러내린 모습하고 거의 궤적을 같이 한다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상해지수라는 것 자체가 그 유가 시장의 아주 객관적인 자료는 아닐 겁니다만은 이러한저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국제유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것도 유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는 한 번씩 꼭 짚어볼 필요가 있죠. 자, 이게 1973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지는 국제 유가의 큰 흐름을 표시한 건데요. 저 왼쪽에 보게 되면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거의 모든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저게 큰 타격을 입었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의 타격을 입었던 시점인데, 가만히 보게 되면 진폭이 있습니다. 그죠? 진폭이 진행이 되는데 2014년, 15년에 진폭이 별로 없다. 15년에 흘러내렸으니까 밑으로 흘러내린 진폭이 나왔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오는 것은 현물이나 선물이나 아니면 주식시장이나 마찬가지의 어떤 그 패턴이죠. 그러니까 그러할 개연성을 어느 정도 보이는 시점이 도대체 배럴당 몇 달러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아마 얘기되는 내용들을 조금 뒤에 같이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가만히 될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기름을 생산하는, 이게 이제 대부분 산유국들을 표시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이들이 얼마의 단가에 적어도 팔아야만 재정 수지를 마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가만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이쪽이 상당히 크죠.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장량이 많으니까 추출하는 거 조금만 캐겠다 한다면은 국제 유가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최근 들어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 자체에 대해서 어느 특정 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얼마 정도 원유를 생산하는가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많으니까 생산도 많이 할 테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외화 수지의 대부분이 가스나
또 석유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우디의 두 번째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미국이나 뭐 이런 쪽은 괜찮을 겁니다. 근데 유가 생산이 전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들은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곤란한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유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가 거기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잠깐 좀 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은 주요 산유국이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유가. 얼마 정도는 돼야만 그 산유국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네거티브한 부분으로 가지 않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그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저 밑에 있는 이란 140불 가야 되는데 요원하죠. $100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불가할 것 같고요. 지금은. 요 끝에 보게 되면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 이렇게 해서 3개국, 4개국 정도는 $100 아래서도 재정 수지를 마칠 수가 있는데 만약에 $30, $40로 계속 간다면 재정 수지는 계속해서 적자가 되겠죠. 물론 그동안에 벌어놓은 걸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저 세 번째는 베네수엘라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재정 수지가 이 유가에서 모든 걸 커버할 정도로 여기에 기대고 있는데 이렇게 유가가 급락하면 재정적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유가에 대한 반등 가능성도 저런 부분에서 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유가가 40불 아래로 내려왔는데 생산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갈까 하는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저건 조금 이제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40 위에 있습니다만 $60를 생산 비용으로 본다면 모든 나라들이 $60를 생산 비용으로 봤을 때 이 생산 가격권대 위로해서 돈을 벌기 위한 상황으로 가려면 유가는 상승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 뭔가 대체 에너지 시장이 커져버린다면은 그 시장 쪽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국제 유가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그 각 나라에서 생산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60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적어도 20불, 적어도 50%는 상승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만큼 지금 요 시점부터 이 유가에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특정 종목을 결과적으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시카고 상업거래소를 포함한 선물시장. 이 선물시장의 국제 유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 거기에서 거래량은 얼마나 증가되고 있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바닥권의 거래가 증가돼야 주식도 올라갈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꼭 체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걸 또 호재로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악재가 되는 기업도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죠. 자, 왼쪽에는 수혜가 나오는 종목이다 해서 대한항공부터 한국전력까지가, 오른쪽은 요거는 이제 조금 그 부정적으로 손실이 좀 커질 수 있는 정유업계를 포함해서 화학주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요. 물론 이제 왼쪽에 있는 대한항공부터 한국전력까지가 유가가 하락한다고 반드시 수혜가 커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커질 수 있겠지만 다른 비용들이 또 커진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의 상황일 텐데요. 이렇게 봤을 때 그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유가에 관련된 종목은 상장된 전 종목이라 봐도 과하진 않겠습니다만 세 가지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S-오일 그리고 금호석유를 좀 볼 텐데요. 대한항공을 먼저 좀 보게 되면 대한항공은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항공유 값이 떨어지니까 기름값 떨어지니까 여유롭겠죠. 여행도 많이 간다면 수요는 증가돼도 절대로 기름값 떨어졌다고 그 비행기표 내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수혜가 입어질 텐데 최근 들어 그 원달러 환율이 평가절하되면서 역시 움직임 자체가 크지 못한 모습입니다. 주봉상 보게 되면 계속돼서 4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움직임에 관련 지어서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직접 관련된 S-오일입니다. 자, S-오일 주가도 2011년 정점 찍고 나서 이게 좀 월봉인데요. 2012년, 14년, 15년, 5년째 지금 하락세로 내려서 있습니다. 가격이 17만 원대에서 지금 가격이 절반 밑으로 뚝 떨어져 있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 돼 있으니까 큰 하락을 보이고 있으니까 역시 유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한 종목이 금호석유를 볼 건데요. 이 금호석유의 주가 움직임도 역시 2011년 정점으로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석유화학업종들은 유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유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드밴티지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관도를 가지고서 요 세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은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도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